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을 넘어서 7만 4천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이 크게 한번 반등을 주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또 불안감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진짜 다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위로 조금 더 향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남아 있는 건지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국제유가가 조금 숨고르는 틈을 타서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장 초반에는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란 정보부가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CIA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협상 가능성을 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의 상승폭이 일부 반납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도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했는데요.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견조한 노동 시장을 보여줬고요. 또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 확장 국면에서 전달보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정학적 긴장이 여기에서 더 완화될 수 있을지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조금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 자산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무기한 선물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드디어 비트코인이 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를, 이 지위를 다시 한번 되찾으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 내에서 이 금에 집중됐었던 투자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상황 안에서 금의 가격은 최고치 부근에서 정체를 보이는 반면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비트코인과 금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낮아졌고요. 또 금 대비 상대적인 가치에서 비트코인이 쌍바닥 패턴을 완성을 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으로 몰렸던 자산의 10%만 비트코인에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는 몇 배나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금과 비트코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안전자산이나 증시로 쏠렸던 자금들이 조금씩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우리 시장은 지금보다는 더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던 귀금속의 랠리가 끝나고 찾아오는 우리 차례가 이제 곧 진짜 오려는 건지 오고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파생 상품과 관련된 얘기 한번 짚어볼 텐데 미국의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의 무기한 선물 거래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죠. 이 CFTC의 의장인 로스틴 베넘이 최근에 연설을 통해서 해당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금기시됐었던 이 파생 상품들의 제도권 편입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향후에 이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거대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게 바로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이 하이퍼 리퀴드, 이미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거래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합법적인 거래 수단으로서의 입지까지 공고히 하게 된다면 이 탈중앙화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무기한 선물 거래 승인이 과연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정적인 소식이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식으로 인해서 또 하이퍼리퀴드의 가격까지도 상승 트리거를 만날 수 있는지 조금 더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짙은 녹색을 띈 게 또 얼마만인가라는 생각 듭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6.4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72,785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74,000달러도 터치하는 모습은 나타났었는데 거기서는 조금 밀린 모습이죠. 여기에서 힘이 빠지려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보다 더 큰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넘게 오르면서 현재는 2,100달러도 뛰어넘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XRP도 5%가량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1.4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9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저 코인들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 드는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그래서 중요하겠죠.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시간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 QR코드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의 전문가 심훈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상황도 급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계좌를 충분하게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또 급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혼자서는 늘 갈대처럼 휘둘려 왔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코인의 기장님으로서 방향키를 확실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잡아주시는지 지금부터 얘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사이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지금 미국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뭐 미국 국민들은 뭐 언론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우호적인 그런 뭐 폭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는 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 우호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다른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뭐 언론사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폭스에서 이야기한 것은 거의 50대 50으로 뭐 찬반이 거의 갈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 말을 믿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게 확실히 나오는 게 뭐냐면 X에서 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함에 있어서 미국의 군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지금 고등학생이죠. 키 큰 잘생긴. 네. 그 아들을 그 군인에 보내라. 이란에 직접 보내서 네. 한번 그 직접 전쟁을 체험하게 만들어 봐라. 그러면 아버지 심정을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되도록이면 전쟁을 좀 끝냈으면 빨리 종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아마 전쟁이 조금 조기 종식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종식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지금 뭐 주식 시장은 물론이고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언론사별로 나오는 그 정도는 다르지만 일단 미국 국민들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이슈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 미국 안에서까지 정서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인식들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조기 종식되는 걸 우리는
우리는 늘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는 있는데 과연 진짜 결과로 따라올 것인지 지금은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일단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으로는 이란 측에서 조금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가 믿어볼 만한 소식일까요?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은 끝까지 싸우겠다. 왜? 장기적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란에서 지금 어떤 동굴 같은 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와. 10,000대 이상이 되는 게 있는데 네. 드론 한 대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와. 그것을 10,000대를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신무기를 전혀 우리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신무기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이 조금 당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물밑 작업으로 지금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솔솔 풍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종식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2026년 타임라인 말씀드릴 때 5월 달에 정말 중요한 미국의 250주년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중간 선거에 대한 것과 자기가 지금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그 행사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는 거고 그쵸. 그럼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판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란의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유럽도 미국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미국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전쟁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군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앱스타인 그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이스라엘과 미국 이 부분이 조금 첨예하게 좀 둘이 손잡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쟁을 길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솔솔 풀기는 것은 조기종식하기 위한 그래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뭐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기종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실 때 그래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이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기종식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더 희망차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025년에도 국제적으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와 어떤 뭔가의 차이점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잘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원래는 우호적이었던 부분들까지도 조금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중간 선거라는 또 본인만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 시키지 않을까 조금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오는지 또 실시간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꼼꼼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되어가고 있을까요? 우선은 뭐 3월 초에 그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게 나왔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있었어요. 잠시 후에 이제 XRP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XRP도 거의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에 대해서 무산이 되면서 물밑 작업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무산이 되면서 그게 좀 실망감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네.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어제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은행권의 기득권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4월 초에는 분명히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내 테이블에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4월 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5월 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 미국 250주년 그 기념 행사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2026 타임라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3월 1일까지가 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또 정확히 이 즈음에 갑자기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되면서 우리가 조금 이 소식을 찾아보는 게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의견이 합의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한 4월 정도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통과가 될 수 있겠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눠봤었지만 아직까지 주요 쟁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만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은 뭐 이자 지급 허용이겠죠.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자 지급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있던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쵸. 그래서 8,500만 달러 정도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는 쓰러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된다. 그런데 그 속내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뭐 그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보다도 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기득권 돈을 이 정도 벌고 있었는데 그쵸. 그것 줄어든다 때문에 이거죠.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데는 이자 지급 안 해주겠다. 대신에 이동하고 있는 그리고 실사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해주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상원의원, 하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이 부분인데 아마도 전쟁 권한 결의안이 오늘과 내일 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서 지금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리고 그 표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쉽게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잡음이 있은 다음에 통과가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원 의원 어떻게 통과되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클래리티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방에서 계속적으로 최근 소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 부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코인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내용들이 팔로우되고 있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다 확인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4월에 만약에 서명이 완료가 된다면 그때 이후부터는 점차 또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 이때 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같이 궁리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이 그때도 길잡이 역할 톡톡히 해주실 예정이니까 전문가님을 정보방 안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그 타임라인 안에서도 이제 5월 정도부터가 약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기회를 조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3월 달과 4월 달은 그 금리는 동결이 될 거라고 보고 그쵸. 있고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제 새로운 이제 의장이 들어오죠. 그리고 케빈 오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월 1일부터 지금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장 후보로 이제 뭐 제출했습니다. 네.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도 6월 달부터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의장이 된다고 해서 의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원들의 또 그게 있어야죠. 그렇죠. 모든 것을 이렇게 장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6월 달은 좀 넘어가고 7월 달 이후부터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되고 난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기류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양적 완화가 덧붙여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에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잖아요. 그쵸. 그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자기만의 해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만큼 돈을 주겠다. 그 오. 돈을 살포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세로 해서 돈을 벌면 이렇게 돈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한번 현실화될 수 있겠다. 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도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한 그 타임라인이 거의 5월 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5월부터 진짜 기회가 조금씩 올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안에서 중간 선거를 위한 물밑 작업이 이때부터 슬슬 나타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부터 얘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과 함께니까 XRP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XRP는 요즘에 어떤 기류를 조금 보인다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XRP는 예전에 제가 그 2월 5일과 2월 6일에 1,600원대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제가 아주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약 14억 8천만 개 XRP 매수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력들이 좀 뭉쳐서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800원대가 저점이지 않을까. 왜? 다시 한번 이 충격파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 그리고 전쟁이 좀 격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게 거기까지도 한번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지금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2,000원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일단 1,800원까지는 여러분이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여기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마법 차트로 지금 살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수익선은 돌파를 한 것 같이 보이네요. 네, 수익선은 우선 돌파했고 오늘의 흐름 보면 수익선을 완전히 돌파한 후에 지지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지 후에 2, 3일 정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전문가님만의 마법 차트 상에서 수익선을 돌파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를 또 잘 지켜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으니까요. 향후 며칠간의 추이까지도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시는 히든코인들 같이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히든코인 조금 시장 상황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타점이 남아있다고요. 우선은 뭐 일시적으로 상승했죠. 그 다음날 상승했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선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홀딩으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엔소와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예전에 이제 수익선 상향 돌파하고 양봉의 윗골이 그다음에 거래량까지 터지는 이 삼박자가 모두 다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소 135%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이 코인도 상승하는 흐름,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라 이 수익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누군가는 엔소와 똑같이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엔소와 같은 급등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진짜 말 그대로 제2의 엔소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님께서도 기대를 하고 있으십니다. 수익선을 돌파한 다음에 그 자리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단순히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지금 반짝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타점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